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 하지만 뭔가 영양제 좋은 거 먹는데 왜 안 나아지는가? 대사를 망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잖아요. 나쁜 짓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회복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칼로리 얘기 안 했고요, 탄수화물 얘기도 안 했어요. 이것만 해도 몸은 알아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의 가장 상위 목적은 원하는 나이까지 병 걸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 사는 거. 근데 그 원하는 삶은 사람마다 달라요. 정답 없어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강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죠. 네가 원하는 삶 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근육 관련된 얘기를 쳐볼게요. 그러면 뭐 다들 얘기하잖아요. 뭐 근육 만들고 싶어? 그러면 너 하루 뭐 4끼 5끼 뭐 이거 닭가슴살 볶음밥, 닭가슴살 뭐 해서 먹고 공복 시간에 단백질 쉐이크 먹고 하면 돼. 뭐 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귀여운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에 대해서 되게 편협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누구도 40대, 50대 때 당뇨 걸리거나 심혈관 질환 걸리거나 암 걸리 쉽지 않잖아요. 이거를 놓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까먹었어요. 제가 지금 풀 컨디션이 아니네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는 거 맞는데, 내가 몸 만들고 싶은 거 맞는데, 내가 원하는 삶은 그냥 유명한 트레이너들 같은 몸이 아닌데, 그냥 뭐 저 지금 제 몸은 한국 평균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몸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고 뭐 자만심을 느끼지도 않아요. 그냥 나는 지금 이 몸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때가 제일 편해요. 제가 가끔씩 이제 상의 탈의를 하고 영상을 좀 올리잖아요. 보시면 몸에 체지방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뭐 부끄러워하거나 다르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만큼의 체지방량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때가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가장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지방은 나의 어떤 안정적인 연료 탱크고, 그게 그만큼 있을 때가 딱 좋을 때예요. 저 같은 사람도 앉아 있으면 잡혀요, 손에. 여자분들은 더 잡혀야 돼요. 그게 건강한 몸이에요. 저는 그 상태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리는데 여성의 몸은 남성의 몸보다 더 많은 체지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바디 프로필 찍거나 아니면 아이돌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몸을 가진 사람들의 몸은 정상에서 나쁜 상태로 가야 돼요. 몸이 건강하지 않고 힘든 상태로 넘어가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저는 원하지 않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사는 일이 그거라면 결정을 해야겠지만 이해는 하셔야 되는 거죠. 내 몸에 지방이 있는 건 나쁜 일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과체중도 괜찮을 수 있어요. 과체중이 괜찮을 수 있어요. 그거 문제 안 돼요. 근데 과체중이 문제가 될 때는 과체중과 함께 대사 문제가 있으실 때, 그러면 저는 문제 된다고 봐요. 이제 살이 더 많이 찐 건 어쨌든 약간 더 확실하게 문제가 있지만, 제가 하는 말들은 다 약간 되게 자유롭죠.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얘기했을 때 이상하죠. 살이 있어도 된다고 말하죠. 지방 있는 건강하다고 말하죠. 정답 없다고 말합니다. 왜? 상위 목적이 명확하거든. 쉽잖아요. 결국엔 내가 100살까지 이 게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핵심 게임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몸에서 체지방이 좀 더 많고 적고 그렇게 크지 않거든. 뭐 지연님이 오늘 멋진 사진 찍으셨는데 이거보다 조금 덜 나왔으면 어때 지금? 내년에 또 할 거잖아. 내년에 또 더 건강해질 거잖아. 불과 몇 달 됐잖아.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목표 자체가 내가 40대 때 내 같은 몸 가질 사람 있을까가 게임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거지. 제가 그냥 속으로 재미삼아서 니들 40대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때 누가 몸 제일 좋은지 볼래 한번? 라고 천박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50대 되니까 막 이제 다 나만 보는 거지. 그때 갔을 때 사람들 다 나만 보겠지. 왜냐면 이때 어차피 다 몸 좋아요. 지금 다들 멋지고 잘해요. 지금 인스타에 뭐 보이는 멋진 사람 다 몸 좋아요. 거기 안에서 뭐 몸이 조금 더 좋고 안 좋고 가지고 열등감 가지고 비교하는 거 진짜 좀 웃긴 일입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명확하냐? 다시 한 번 더 상위 목적을 잡으면 명확해진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몸이라는 시스템을 다룹니다. 몸이라는 되게 복잡한 시스템이고요. 이 몸이라는 시스템은 대사, 메타볼리즘,
몸에서 되게 많은 요소들이 서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합성되고 쪼개지고 분해되고 신호를 주고받고 하면서 일어나요.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되게 많은 시스템들이 있어요. 뭐 호흡과 관련된 거, 순환과 관련된 거, 호르몬, 뭐 내분비, 배설, 뭐 골격근, 소화, 엄청 많은 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30 몇 조 개의 세포들이 존재하고 또 미생물도 한 30 몇 조 개 또는 100조 개까지 존재해요. 그 세포와 미생물들이 다양한 시스템 속에서 역동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이 시스템이다. 이게 우리가 다루는 게임이다. 이해됐죠? 세 번째 포인트. 다시 한번 더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몸을 어떻게 이제 잘 가져갈 것인가의 싸움인데 뭐 각자 목적은 다르겠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질병이에요. 질병은 진짜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다들 좀 젊으셔서 아직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계를 보면 조금 더 와닿을 거예요. 저는 이제 세 가지 질병을 얘기합니다. 당뇨, 심혈관 질환, 암이에요. 요약해 드릴게요. 당뇨라는 질병은 몸이 탄수화물을 더 이상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인 성인 30대 이상의 성인 6명 중 1명 당뇨를 가지고 있습니다. 4명 중 1명이 당뇨 위험군까지 포함이에요. 무섭죠, 이 숫자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이 통계는 현재를 기준으로고요. 우리 세대나 우리 아래 세대들은 더 엉망으로 먹고 살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사실 어릴 때 막 지금처럼 막 설탕 스타벅스 못 먹었어요. 이렇게 배달 음식 못 먹었어요. 그땐 배고팠어요. 자동 간헐적 단식이었어요. 맞죠? 배고프던 시절이었고 자연의 음식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장담컨대 지금 우리가 행동을 안 바꾼다 가정을 하면 우리는 이제 이 통계는 더 무서운 통계 되겠죠. 뭐 갑자기 이제 한 10년 뒤에 한국인 뭐 2명 중 1명이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돼 이러겠죠. 제가 그걸 막으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심장과 혈관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순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에요. 진짜 거의 모든 사망의 3분의 1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뭐가 무섭냐면 당뇨로 죽는 게 아니라 심혈관 질환으로 죽어요. 왜냐면 심장과 혈관에 뭐가 다니냐가 중요해요. 혈액 속에 뭐가 있을까? 산소, 영양소, 뭐 노폐물, 호르몬, 뭐 면역 물질들. 근데 그 중에서 산소를 쳐볼게요. 영양소를 쳐볼게요. 이 혈관계 어딘가 하나라도 막혀버려서 우리가 몇 분 이상 순환이 막히면 끝. 이 게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린 영상 중에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부모님께 보여드리세요라는 제목으로 심혈관 건강 관련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은 꼭 보세요. 그 영상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다이어트 얘기를 해왔지만 너 유튜브 영상 다 지울 거야. 하나만 못 남길래 하면 저는 그 영상이에요. 왜냐면 그게 가장 많은 생명과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보면 안 되고 부모님과 같이 봐야 되고요. 그 영상의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심혈관 건강의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들, 총 콜레스테롤 수치, LDL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것들은 심혈관 건강 위험을 정확하게 보이지 못한다. 아예 의미가 없다가 아닌데 이것만 봐서 진단 못한다예요. 이것만 보고 약 주면 안 된다고요. 이게 확인되면 다른 걸 더 봐야 된다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보고 진단을 다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떤 지표들을 더 봐야 되는지 설명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심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정확하게 보면 혈관이 하나 있다고 쳐보면 혈관 속에 다양한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지질이 있어요. 지방. 근데 지방은 기름이라서 혈액 속을 다닐 때 배를 타야 돼요. 포도당 같은 것 탄수화물은 녹을 수 있는데 지방은 배를 타고 이동해야 돼요. 그 배가 지단백질이라고 하는 배예요. 그 배가 이제 농도가 높은 거, 밀도가 높은 거는 HDL이고요. 밀도가 낮은 건 LDL이에요. 다양한 배가 있는데 그 배가
동맥이 있으면 동맥의 그 안쪽 그 껍질 뒤편의 공간으로 얘가 통과할 수 있어요. 작은 분자의 그 배들이 들어가서 손상되고 침몰해서 거기 꼬라박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LDL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LDL이 분자가 작아서 거길 침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첫 번째, LDL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LDL이 들어가서 손상되고 침몰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문제의 본질은 손상되는 거란 말이죠. 손상시키는 자극이 무엇일까 했을 때 첫 번째가 당화. 당화란 당분과 만나서 변화한다는 뜻인데 정확하게는 당분과 만나서 손상되는 거예요. 우리 건강검진하면 당화 혈색소라는 걸 측정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혈액 속에서 혈색소라는 게 보통 3개월 정도 수명이 있거든요. 지난 3개월 동안 내 혈액 속에 있던 혈색소가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포도당에 의해서 손상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게 당화 혈색소 수치예요. 높은 농도의 포도당은 정상적인 체성분을 손상시킨다예요. 이게 당화라는 개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3끼 이상을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서 반복된 식단을 하면 그때마다 우리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엄청 많겠죠. 그래서 혈당이 엄청 높게 오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혈당 올랐다 내려가면 괜찮다 생각하잖아요. 그냥 다들 혈당 조절 잘 되면 된다 생각하잖아요. 뭘로 치고 있냐면 사진을 보면 안 되고 동영상을 봐야 돼요.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그 내려갔다 끝 이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리는 그 사이에 몸에서 어떤 부하가 일어났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높은 수준의 당화일 거고, 다만 우리가 담배를 뭐 한두 번 핀다고 1년 핀다고 뭐 폐암 걸리지 않듯이 이게 수십 년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세포가 손상됩니다. 근데 혈관 내피세포도 그런 자극을 받으면서 LDL 같은 것들이 이제 거기서 꼬라박을 때 문제가 생긴다. 두 번째,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이제 우리 몸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포가 산소를 사용해서 어떤 대사라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물질이지만 너무 많아서는 안 되고요. 적절하게 몸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라는 단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산화가 항산화가 맞서 싸우다, 산화가 활성산소에 의한 문제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약간 처리해주는 그런 활동인 거예요. 근데 높은 활성산소에 자주 노출되는 것도 아까 말했던 LDL이 침몰하게 만든다. 세 번째가 염증입니다. 염증이 몸에서 많은 것도 거기서 문제를 만들어요. 그 LDL이라는 배가 침몰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염증 관련된 것들이에요. 근데 염증이 그냥 많은 것도 다 문제가 같이 되는 거죠.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어떤 소방차나 뭐 소방관이나 경찰차들이 출동해가지고 거기 불 끄고 막 통제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처리하는 거 되게 건강한 작용이긴 하거든요. 너무 많으면 문제가 돼요. 코로나 때 우리가 코로나 걸려도 살 수 있는 건 염증 반응이 잘 일어나서 뭐 고열들은하고 했겠지만 잘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불필요하게 많으면, 근데 지금 내 혈관 상태가 안 좋으면 그 혈관도 망가지는 거죠. 자, 이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혈관 뒤쪽 벽에 있는 공간에 LDL이 꼬라박고 하면서 거기 막 침몰하죠. 그 LDL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까 제가 이 배가 뭘 태운다고 했죠? 지방이죠. 정확하게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에요. 중성지방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담고 있는 지방이고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한 재료예요. 콜레스테롤과 지방은 되게 중요한 물질입니다. 필수적이고 되게 건강한 물질이에요. 그냥 걔가 배를 타고 다니고 운반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포에 전달하고 가지고 나오고 계속 돌아요. LDL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아까 배가 침몰하고 배에 있던 물건들을 거기다 떨어뜨려 버릴 때, 근데 지방 떨어뜨리고 나서 그때부터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요. 막 거기 막 이제 거품이 막 이제 지방이 막 뭉쳐요. 그러면서 지방이 뭉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기가 커지면서 너무 커졌을 때 안쪽 이제 혈관 공간 안쪽에서 안쪽으로 좁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거기 뭐가 덮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맥경화, 정확하게는 아테로움성 동맥경화, 죽상 동맥경화인데 이게 되게 많은 심혈관 질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왜 혈관들이 망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반복해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 선택들. 근데 제가 제일 문제로 생각하는 건 염증, 활성산소, 너무 지나친 고혈당 노출되는 거, 또는 너무 많은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 노출되는 거. 이것들이 혈관 안에 계속해서 미세하게 문제를 만들고 하면서 뒷벽에 뭔가 일어나는데 재밌지 않죠. 무서운 건 이런 증상들이
우리는 약간 50대부터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11살 때부터 일어나요. 20살 때, 30대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다만 뒷방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안 보여요. 그리고 속도가 좀 느리니까 아직은. 이제 그동안 각자 살아온 게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엉망으로 살았으면 이제 50대쯤에 이제 거기가 이미 너무 이제 커져서 좁아지고 있었던 거야. 무서운 건 뭐냐면 이거를 확인하지 못해요. 우리가 잘.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거기가 가끔 재수 없어가지고 거기가 또 터지면 터져서 물질 막 나오고 갑자기 막아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또는 그렇게 해서 생존했다. 그렇게 해서 몇 분 동안 이제 산소 공급 제대로 안 되면 생존해도 산 게 아니죠. 뭐 어딘가에 기능에 문제가 생기죠. 자, 이 정보를 지금 의사가 아니라 유튜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빵집에서. 좀 어이가 없죠? 근데 네,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죠? 실험관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 암입니다. 암은 암세포거든요. 근데 이제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고 있는 어떤 다른 세포예요. 얘들이 과증식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잉 증식이에요. 과잉 합성. 여기서 제가 합성과 증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는데 되게 많은 약간 성인병들, 대사질환들이 과잉 합성과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적절한 분해나 적절 청소를 못한 거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퇴행성 뇌질환, 나이가 들수록 뇌에 신경계에 뭔가 노폐물 쌓이고 뭔가 망가지는 질환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청소가 똑바로 안 된 거예요. 노폐물들이 신경에 쌓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간세포 같은 건 되게 좋아서 간 잘라내도 다시 재생되거든요. 장세포도 계속 돌아요. 근데 신경세포들은 재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내 신경세포 망가지면 그냥 끝난다고 보면 돼요. 거의. 특히 뇌신경계는 여기에는 림프 시스템이 없어요. 림프라는 건 노폐물 배출하는 배수구거든요. 뇌는 그게 없어요. 뇌는 어떻게 노폐물 처리하냐면 매일 밤 잘 때예요. 매일 밤 깊게 자는 동안에 뇌 안의 공간들이 수축을 하면서 우리가 집 앞에 쓰레기 놓듯이 우리가 저녁 시간 되면 막 쓰레기 앞에 놓잖아요. 그것처럼 막 내놓고 나면 그 노폐물들을 이제 뇌척수액이라는 게 싹 쓸어가요. 그러면서 뇌의 노폐물들이 쫙 흘러가는 거야. 어쩌면 우리가 아침에 머리 말잖아요. 밤 되면 뇌가 엄청 막 막혀 있고 더 이상 일 못 하잖아. 이제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어차피 아침이 되면 뇌가 맑아.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잠을 똑바로 못 자면 뭐 우리가 보통 치매에 관련된 거, 뭐 뇌에 관련 질환들이 막 위험이 높아지고 파킨슨병 같은 것들. 그래서 제가 잠 잘 자라고 하는 거죠. 잠 줄이지 마시라고. 암으로 돌아오면 그 어떤 종양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세포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걔들을 적절하게 빨리 제거할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이제 암에 걸리는 건 그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고 놓치고 하면서 걔들이 영향력을 크게 가졌을 때 그때 이제 암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간헐적 단식을 제가 강조하느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월 한 번 정도는 24시간 이상의 공복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세포 대청소를 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왜 대청소라고 하냐면 세포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요. 세포 안에서 고장난 기관들이 생깁니다. 뭐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 고장나요. 근데 고장난 게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걔들이 나와주고 새롭게 바꿔야겠죠. 또는 세포 고쳐야겠죠. 또 대사 과정에서 되게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랑 똑같아요. 자동차 핸드폰도 고장나잖아요. 가끔씩. 근데 걔를 고치려면 걔를 분해해야 되는데 분해하는 방법이 장시간의 공복입니다. 정확하게는 24시간은 좀 돼야 돼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현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상한 질환들이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단식이라는 게 이 개념이 약간 오토파지라고 부르거든요. 오토파지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대청소예요. 공복 시간이 충분히 길어졌을 때 그때 세포 안에서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다시 쪼개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현상이 오토파지예요. 노벨 생리학상 2016년인가의 이 주제였고요. 암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적절한 분해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한국인이 먹고 있듯이 하루 3끼에다가 뭐 과일도 중간중간 먹고 간식도 먹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래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 거야. 네, 딱 그렇게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말씀드릴 이 통계로 들어갑니다. 30대 이상 성인이 지금 80세까지 살았을 때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것이다
통계예요. 지금 기준입니다. 이제 무섭지 않나요? 근데 암이라는 거는 비정상적인 세포의 과잉 증식이라니까요. 증식,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 혈 속에 많을 때 그때 우리 몸은 다 합성 모드예요. 합성 증식 모드예요. 그러니까 그 피트니스계에 계신 분들이나 되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아나볼릭한 상태예요. 합성할 수 있는 상태. 맞아요. 근육 만들기 좋아요. 헬스 트레이너도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저녁 운동하고 나서 밥 꼭 먹어라. 내가 지금 몇 시간 뒤에 자야 되는데 뭘 먹으라는 거예요. 탄수화물과 단백질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근육 더 커질 겁니다. 근데 암도 같이 먹겠죠. 예비 암세포 후보가 걔는 포도당을 먹거든요. 잘 먹겠죠. 성장 스위치가 켜지면서 같이 클 거예요. 같이 근성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헬스계에 좀 아시면 알겠지만 되게 많은 그 유명한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약 때문도 있겠지만 심혈관 질환이나 암으로 죽습니다. 되게 빨리 죽어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빨리 죽지? 왜 몸이 썩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아까 이 질병을 막는 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시는 거고, 다음 포인트는 자, 우리 질병을 막는 건 기본인데 각자 좀 잘 살고 싶잖아요. 좋은 컨디션으로 안정적인 식욕으로. 네, 내가 하루 에너지 레벨 좋고 이런 것들. 건강하게 살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가 떠올라요? 잠 잘 자기. 네. 아직 아니에요. 잘 먹기. 건강한 마음 가지기. 네. 습관. 네. 식단. 네, 좋아요. 배출. 잘못된 뭐 독소 같은 것들이나 노폐물 배출하는 거. 좋아요. 공복 시간. 좋은 관계. 네, 좋아요. 이 정도면 이제 제 컨텐츠 많이 보신 분들이죠. 하지만 아니에요. 어차피 뭐 제 주관이니까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삶을 정돈하는 겁니다. 삶을 정돈하는 거예요. 삶을 정리하셔야 돼요. 제 이야기 듣고 가서 수면을 7시간 자야 돼, 10시간 자야 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당장 집에 애가 있고요. 또는 집에 있는 집에 남편분이 예를 들어서 밤에 12시까지 TV 켜놓고 막 거실에서 봐요. 뭐 밤에 1시쯤에 갑자기 치킨 시켜 먹어요. 애들이랑 같이 막 엄마는 어차피 뭐 건강하니까 우리끼리라도 그냥 끝내자 하면서 이제 치킨 먹어요. 또는 오늘 내가 출근을 했는데 직장에 있는 이슈들, 내 식단을 통제하지 못하는 직장 환경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아까 감정적 폭식 얘기했잖아요. 뭐 관계도 있겠죠. 그냥 연인 관계도 있을 것이고 친구 관계도 있을 것이고 부모도 있을 거예요. 또 이것도 해볼까? 내가 여가 생활 어떻게 즐기는가? 뭐 밤마다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건강하지 못할 겁니다. 밤마다 인스타그램으로 2시간씩 뭐 보다가 주무시는 분들 건강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네, 죄송해요. 삶 정돈해야 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내 삶에서 틀려먹은 것들을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자체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사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내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좀 봐야 한다 생각해요. 사람, 뭐 일, 나의 꿈, 나의 경제적 상황들도 있을 것이고 같이 사는 동거인들, 자녀와 남편, 뭐 아내, 배우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여가 생활 이것들 한번 다 정리하세요. 보시면서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저는 좀 많이 얘기하는 건 인간관계인데요. 불필요한 만남들은 좀 잘 통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만남들 다 가지 마시고 최소한 건강하게 지금 습관 바꿀 때는 하지 마세요. 돌아보면 불필요한 자리 되게 많지 않나요? 과감하게 일정 기간만, 아니면 제가 1년만 말씀드려 볼게요. 딱 1년만 해보는 거죠. 1년만 딱 그냥 지금 내가 건강 고치는 때다. 지금 내가 집 똑바로 지는 시간이라서 잠시만 내가 고시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정돈의 이야기예요. 한 번만. 아니면 가족들한테 또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지금 병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짓말 하는 거죠. 제가 약 먹고 있는 게 있는데 1년만 좀 건강 좀 관리할게요. 저 회식 못 가고요. 저 식단 좀 이렇게 유난 떨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획도 짜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처리 안 되는 관계가 있으면 정리하시고, 이게 삶 정리입니다. 이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수면이에요. 수면부터 해야 돼. 수면. 대사 작용할 때
수면의 영향력이 굉장하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매일 밤마다 우리가 가만히 눈 감고 있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충전하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충전은 그 중에 하나고요. 되게 많은 것들을 청소하고 분해하고 회복하고 연결들을 쪼았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정리해요. 아까 노폐물도 있었죠. 청소. 이걸 매일 밤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그런 기회를 매일 밤마다 누려요. 근데 아무도 이걸 똑바로 안 잡고 있었던 거죠. 특히 한국인 특성상 잠 줄여서 열심히 하는 게 뭐 좋다. 그래서 수면부터 잡아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죠? 반대로 수면 똑바로 못 가져가면 아까 똑같이 말했잖아요. 다음날 식욕이 불안정할 겁니다. 포만감 호르몬이 내려가 있을 거고 배고픔 호르몬이 막 올라가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 안 올라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지에 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어제 이렇게 해보자. 내가 어제 우리 트레이너 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동도 밤에 한 2시간 열심히 하고 끝나고 가서 닭가슴살에다 볶음밥도 먹었어. 그걸 빨리 자야 되니까 2시간 뒤 잤어. 이렇게 하면 숙면이 안 일어나요. 근데 또 다음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4시간밖에 못 잤어. 자, 그러면 뭐 단기적인 근육 합성은 더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몸이 건강해지기 더 어려운 상태로 몰아갔을 거예요. 잠을 잘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뭐냐면 세포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어떤 정도 능력 정도를 보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잠을 못 잤다는 이유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거는 똑같이 먹어도 쉽게 살찌고요. 똑같이 먹어도 지방으로 많이 바뀌고 에너지 잘 못 써요. 잠을 잘 못 자기만 해도. 이해되죠? 자, 그러면 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에 이야기일 텐데 하루에 7시간은 최소고요. 8시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나이가 40대 이상이다? 지금은 선택권이 없어요. 왜냐면 40대 이상인 분들은 수면 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어차피 질병 위험도 높으니까 지금부터는 수면은 옵션이 절대 아니고 그냥 필수예요. 이 수면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처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잘 자나요? 얘기하는데 그냥 밤에는 누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수면을 방해한 자극들을 제거하는 게 또 중요한데 결론부터 쭉 나열 해볼게요. 첫 번째, 취침 전 12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하지 마세요. 10시에 주무시는 분들은 12시간 전이면 네, 오전 10시예요. 누가 10시에 커피를 나 이제 끝내야지 하나요? 시작하는 때죠. 첫 잔 시작하는 때가 10시잖아요. 많은 분들은 2-3잔 마시죠. 잠들기 10시간 전으로 할게요. 일단 10시간 전으로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10시간 전이 마지막이다. 내가 10시 자는 사람이면 12시는 끝이다. 아니면 디카페인 마시든 아니면 약간 뭐 한 모금 마시고 그만 마시든 차를 마시든 할 것이고, 두 번째, 커피는 일주일에 4번 이상 마시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 4번 초과해서. 그리고 하루에 한 잔이 맥시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어떤 사람이든. 왜냐하면 커피라는 건 되게 강력한 대사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 몸에 너무 많이 넣어주면 건강하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막 좋긴 한데 이렇게 하는 건 지속 불가능하니까 말씀드리고, 또 아까 다시 돌아오면 잠을 돌아오면 이거는 약간 좀 누가 보기엔 과감해 볼 수 있지만 저는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잠들기 5시간에서 8시간 전에 음식 먹지 마라. 칼로리가 있는 음식을 잠들기 8시간 전에는 전부터는 이제 그만 먹어라 라는 의미인데, 일단은 너무 힘들겠죠. 근데 이거는 건강 최적화를 위해서 뭐 고쳐야 할 문제가 있을 때 몸에 그때는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면 6시간에서 5시간 정도까지라도 지켜라. 근데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강박 가질 건 없어요. 어떤 날들은 약속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이랑 먹을 때 있잖아요. 다만 그냥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자주 하면 안 된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어떤 날들에는 스킵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날들은 제대로 식사하지 말고 그냥 좀 되게 가볍게 소화 빨리 할 수 있는 걸 먹자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예요. 왜냐? 우리 몸이 자고 있는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영양소를 흡수하고 있으면 그 일들이 똑바로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건 우리가 4시간, 5시간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위에서 넘어갈 때 시간 기준이에요. 근데 되게 많은 소화는 위가 아니라 소장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소화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걔는 아직 본 게임도 안 들어간 거예요. 내가 지금 누워있는 동안에 영양소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식을 먹는 건 진짜 최악인 거고요. 이렇게 먹어도 최적은 아니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렇게 하려면 아침을 잘 먹어야 되고요. 점심도 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과격해 보이지만 근데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해가 떠 있을 때 잘 먹자. 해가 지면 먹지 말자. 어렵지 않죠? 근데 해가 있을 때 잘 드시는 게 좋다 정도고요. 또 얘기하면은 빛도 있어요.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잠을 이라는 게 우리의 있는 생체 리듬, 하루를 주기로 돌아가는 일주기 리듬이라는 생체 리듬이 있어요. 이걸 중심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깨어나는 호르몬, 잠들게 하는 호르몬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주기 리듬이 돌아가는 걸 조절할 때 그 시계를 돌려주는 그 어떤 자극이 빛이에요. 망막으로 들어오는 시신경에 들어오는 자극.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노란색 불빛 말고 흰색 불빛들, 우리 보통 집에 형광등 하얗잖아요. 그 불빛이 우리가 햇빛에 있는 불빛의 일부처럼 우리를 깨웁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 해가 질 시간에는 이렇게 노란색 조명만 어둡게 켜시고요. 최대한 그 흰색 불빛들은 다 끄시는 게 좋고 TV나 모니터, 핸드폰은 최대한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인스타그램 막 보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자야 돼 하면 잘 수 있어요? 네, 못 자죠. 네. 근데 2시간 동안 보다가 이제 자야 돼 못 자요. 넷플릭스 막 보고 나면 잠이 오시나요? 막.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언제 봐야 된다? 아침에 봐야 된다. 인스타그램은 아침에 해야 된다. 네,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이게 과학이에요. 이게 생리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잘 자야 되는데 그러려면 잠들기 몇 시간 전 동안 빛 자극을 좀 조절해줘야 된다. 이게 과학인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반대로 아침에 눈 떴을 때는 최대한 빛을 쐬주셔야 돼요. 우리 이거 알고 있어요 이미. 겨울에 잘 못 깨잖아요. 빛이 잘 안 들거든 아침에. 여름에는 막 그냥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돼요. 빛이 너무 막 들어와가지고 어머니께서 커튼 제끼시죠. 제일 이상적인 건 아침에 일어나셔서 바깥 산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체순환, 이제 림프나 혈액순환도 있지만 감정도 있지만 내가 빛을 몸으로 다 쐬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빠르게 시동을 켜는 거죠. 현대인들은 근데 아침에 다 원룸촌에 살면서 빛도 안 들어오는 집에 많이 살죠. 나쁘다는 의미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서울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 지금 이 나이 때 사람들이 빛도 안 들어오는 집에 있으면서 일어나서 또 아침에 해도 안 뜰 시간에 출근해서 지하철에 가죠. 회사에 들어서 일하다가 해지고 퇴근해요.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 왔고 뭐 자는 동안에 나를 방해하는 자극들을 좀 통제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모기 같은 거 또는 같은 침대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따로 자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 보통 부부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를 안 봤어요 일부러. 네, 왜냐하면 서로가 방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 좀 조절해 주셔야 되죠. 네,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잠 고치시는 거 꼭 하시는 거. 자, 그 다음이 나쁜 음식 안 먹는 거예요. 설, 밀, 나튀,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긴 음식. 근데 얘들에 대한 설명은 그냥 유튜브 보세요. 그냥 자세히 설명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근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나쁘대라고 하지 마시고 왜 나쁜지 이해하세요. 근데 단순히 칼로리 때문이 아니고요.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대사를 망치는 물질들을 그만 넣어야지 내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고 또는 내 몸이 망가져 있는 분이라면 그만 해줘야지 몸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를 하지만 뭔가 영양제 좋은 거 먹는데 왜 안 나아지는가? 대사를 망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잖아요. 나쁜 짓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회복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금 말했던 지금 저는 칼로리 얘기 안 했고요. 탄수화물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앞에 것만 얘기해서 다. 이것만 해도 몸은 알아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야기들은 적절한 공복과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인데 오늘 드린 책이 있으니까 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기현이었습니다. 아